네,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장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지난해 결혼식을 올린 부부가 20만 쌍을 밑돌았습니다. 역대 최저치인데요. 덩달아 예식장도 사라지면서 관련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런데도 오히려 결혼식 비용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이슈픽에서 축의금에 대한 여론조사까지 함께 짚어봅니다. 결혼이 필수냐, 선택이냐, 이제는 선택 쪽으로 기울였다라는 이들이 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2명 중 1명, 그러니까 즉 절반은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녀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인데요. 결혼은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응답이 65%로 집계됐지만 10대와 20대는 절반이 결혼해도 자녀를 꼭 가져야 하는 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혼인 건수는 1996년 43만 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겨우 19만 건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 비율도 10년 전에 반토막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혼인 건수가 이렇게까지 많이 줄다 보니까 결혼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더욱더 좀 살아남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혼인 건수보다 예식장이 더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국내 혼인 감소에 코로나 대유행까지 겹쳤기 때문인데요. 이 시기 동안 사람들은 예식을 취소하거나 식사가 없는 결혼식을 치렀는데요. 매출의 90%가 식대에서 나오는 이 예식업계 특성상 방역 수칙을 준수해가며 이렇게 생존하기는 어려웠다는 게 큰 이유입니다. 결혼식장들은 경영난에 내몰렸고 또 줄 폐업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국세 통계 포털에 따르면 최근 예식장 수가 5년 만에 전국 예식장의 27%가 폐업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편의점만큼은 아니지만 동네에 꼭 몇 곳 정도는 예식장들이 보였는데 이제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이제 결혼식장이 아예 사라져버린 자치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남시 수정구 또 남양주시의 경우 7곳이었던 예식장이 코로나 대유행 이후 0곳으로, 그러니까 아예 없어진 거죠.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렇군요. 또 강남구는 교통이 편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식장이 밀집해 있는데요. 이곳마저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51곳에서 44곳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은 더 생존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만큼 이제 예식장에서 일했던 많은 분들 역시 일자리를 잃은 거잖아요. 코로나가 주춤하면서 결혼 소식이 다시 또 종종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사라졌던 예식장들을 돌아오게 하는 건 역부족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통계청 또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6개월 연속으로 결혼식이 1년 전보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미뤄졌던 결혼이 이제 뒤늦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일상 회복이 완전해짐에 따라 이러한 반등세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결혼식장이 이렇게 부활할 정도의 큰 변수가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혼인 건수가 줄면 서로 경쟁이 더 치열해지다 보니까 결혼식 비용이 좀 내려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올랐다라는 건 왜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수요의 감소보다 사실 더 급격했던 건 공급의 감소 탓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예식의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건데요. 중간값인 대중적인 예식장이 점점 사라지니까 결국 작은 결혼식 또는 반대로 초호화 결혼식에 한정된 선택지로 이제 내몰리게 된다는 겁니다. 특급 호텔 예식 역시 빈자리를 찾기 어려운데요. 대관료만 8천만 원에서 1억 원에 이르는데도 서울 소재의 한 특급 호텔 예약은 올해 전부 마감됐을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평균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나 평균 예식 비용이 1,39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8.7% 넘게 증가했습니다. 예,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주머니 사정도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 결혼식 비용 지출도 부담이 좀 되겠습니다. 예비 부부들은 고민이 좀 많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지자체마다 요즘 이제 대관료 없이 진행하는 공공 예식장을 추가로 개방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도 얼마 전 기존 4곳이 있던 이런 공공예식장을 19곳을 더 개방했고요. 다른 시에서도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계속 발굴하고 구청 강당이나 회의실 등도 예식장으로 쓸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또 자치구 권고에 나선 곳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치솟는 예식비에 덩달아 하객들의 고민도 커집니다. 특히 봄철이 되면 축의금 얼마나 해야 되나,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이런 고민도 생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축의금 관련해서 지난해 5월 적정한 축의금 액수가 얼마인지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조사한 결혼정보회사 자료를 보면요. 성인 남녀 300명 중 48%가 5만 원, 그리고 40%가 10만 원.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한 7만 9천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또 이상과 달랐는데요. 얼마 전 취업 플랫폼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경조사비를 조사한 결과 직장인들은 동료 결혼식과 장례식에 평균 8만 8,600원 정도를 지출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좀 이맘때면 이 축의금 액수 결정 기준을 친밀도로 하느냐, 경제 상황으로 하느냐, 여기저기 좀 기준에 대한 재정의가 이뤄지기도 하잖아요. 네, 이렇게 상황별로 살펴보면 직장 동료의 경우 전 직장을 포함해 평소 친하게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면 10만 원을 내겠다고 답한 비율이 65%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5만 원은 20.5%였습니다. 반면 친밀함이 덜한 경우 5만 원이 65%로 가장 많은 답변을 받았고요. 친구의 결혼식인 경우 또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친구나 지인이라면 10만 원을 내겠다는 비율이 1위였고 20만 원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이제 원하지 않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초대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는 일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카카오가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초대 수락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정식 도입했는데요. 단 친구가 아닌 이용자가 초대했을 경우에만 거절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건 크나큰 아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된 사용자들의 경우 예전처럼 무조건 초대된다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상사는 이제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을 테니까 자동으로 친구 추가가 됐을 테고 결국 상사가 만드는 이 여러 단톡방은 거절을 못하는 거네요. 네, 아쉽게도 그렇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미 친구로 등록된 사람이 단톡방에 초대했을 경우에는 여전히 거절 권한이 없기에 자동으로 단톡방에 들어가는 건데요. 채팅방에 한 번 들어오게 되면 빠져나갈 수 없다고 해서 카톡 감옥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는 상황에서 반쪽짜리 개선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된 시대. 하지만 한쪽에서 미혼 청년들은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자산 형성과 안정적인 주거 마련이 어렵다는 점을 꼽기도 했는데요. 결혼이 진정한 선택이 되려면 이런 문제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장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